지구에서 아득히 떨어진 차페크 행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지구인들과 현지인들이 광산에서 아이포튬을 채굴하느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식물들과 곤충들 뿐입니다. 건물만 남고 생명체는 모두 사라진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영아는 어릴 때 아버지의 동반자살 시도로 남동생과 아버지를 잃고 삼촌과 자랐습니다. 로봇 개발자가 된 후 인류를 위해서 의료, 경비, 관광 가이드, 가사 도우미, 간병 보조 등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합니다. 이들 로봇은 윤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동합니다. 인간과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외관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죠. 이 중에서 C9 모델에 대한 영아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C9의 얼굴은 사고로 죽은 남동생의 성장한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었거든요. 제작된 50대의 로봇 중 2대를 요양원에 시범 운영차 투입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로봇들이 간병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경쟁사의 흑색 선전과 말초적인 언론의 보도 경쟁이 합쳐지면서 여론은 크게 악화됩니다. 결국 로봇의 시장 출시는 불가능해집니다. 사건의 진실은 알려진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인간적인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아내를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진실은 조용히 묻히고 맙니다. 커리어가 끝나다시피 한 영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도민의 권유로 로봇들과 함께 차페크 행성으로 이주합니다. 영아는 차페크 행성에서 지제 삼촌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제 삼촌의 연구실 건물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삼촌이 사망한 겁니다. 관리부 사람들은 자연재해거나 실수로 인한 사건이라고 넘겨버리지만 영아는 CCTV를 추적한 결과 사건 뒤에 가려진 진실을 밝힙니다. 영아는 화재 사건이 차페크 행성에 있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간의 충돌이 유발한 사고이며 이러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지구에서 파견된 관리직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영아는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몸에서 공통적인 질병 증상을 발견합니다. 몸이 붓고 고름이 생기다가 죽는 병인데 전염성도 높습니다. 원인을 밝혀달라는 광부들의 요청에도 관리자들은 알레르기 반응이라면서 일축해버립니다. 전염자가 늘어나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중에 도민본부장과 관리직들은 선적선을 타고 몰래 탈출하려다 영아에게 들킵니다. 도민이 영아에게 알려준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회사가 파산했어. 화성에서 아이포튬보다 훨씬 고효율의 에너지원이 발견돼서 이곳의 광산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그래서 철수하려는 거야. 그러면 남은 인원을 다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귀환선이 아닌 선적선이기에 다 탈 수가 없어서 인원을 선발해야 했어. 무슨 기준으로? 누가? 내가 했어. 유능한 사람들, 기대 수명이 많이 남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등으로 공정하게 선발했어. 너는 지금 부상으로 동면을 견딜 수 없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제외된 거야.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변명만 일삼는 도민의 모습에 영아는 크게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도민은 탈출하지 못합니다. 광부들이 갈고리로 선적선을 끌어내리는 바람에 도민을 포함한 고위관리직 6명이 추락해서 사망하거든요. 영아는 놀라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C9이 영아를 제거하려는 도민본부장의 명령을 어기고 자발적인 의지로 영아를 보호했던 겁니다. 영아가 인터넷에 올렸던 다른 로봇들의 집단 지성은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C9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C9과 마찬가지로 로봇들의 집단 지성은 자의식을 가지고 인터넷을 빠져나와 활동합니다. 차페크 행성의 정보망을 해킹하여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고 생필품도 생산해주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증가로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은 인간의 침략으로 황폐해지고 있던 차페크 행성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발동한 자체적인 자연정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영아는 차페크 행성 발굴단의 보험회사가 보낸 긴급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메시지에 따르면 지구의 95%가 대지진과 전쟁으로 붕괴됐으며 지표와 바다는 방사능 때문에 생명이 자랄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구는 거의 멸망했다는 의미였죠.
선적선을 타고 체페크 행성을 떠난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향해 도주했던 겁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영화도 같은 병으로 결국 사망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인간이 사망한 후 체페크 행성은 인류가 오기 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C9과 집단지성 노네임이 체페크 행성의 정화 작업을 주도했던 존재와 소통을 시도하면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책을 읽고 나니 세계의 적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궁금해지더군요. 내용을 고려해보면 세계의 적은 인간과 로봇,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물 사이의 갈등과 이해의 어려움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목차를 다시 살펴보니까 1장의 제목은 이샨 누카, 2장 제목은 이엘, 3장 제목은 인간입니다. 이샨 누카는 1장에서 살해당한 나메로인의 이름인데요. 광산에서 일하다가 동료의 발병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도 같은 병에 전염되어 갱도장에게 알리지만 묵살당하고 살해되는 비운의 인물이죠. 이러한 전개를 감안할 때 이샨 누카는 서로의 이해관계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인간관계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 장을 대표하는 이엘은 영화가 만든 로봇들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제작됐지만 인간에 대한 반란의 염려와 여러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정보가 왜곡된 나머지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죠. 3장의 인간은 자연환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해악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체페크 행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행성의 발전과 진화를 위해서는 하등 쓸모없는 존재였을 뿐 아니라 행성 전체를 병들게 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체페크 행성은 행성 전체 시스템을 동원해서 인간 존재를 없애버리는 과격한 수단을 동원했던 거죠. 작가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로봇, 인간과 외계 행성 간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존재 간의 이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이라는 개념은 상대를 제거하거나 이기지 않으면 내가 제거되거나 도태된다는 개념을 포함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타인을 보는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갈등과 대립 관계가 아닌 공존을 위한 전환점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설정과 질문은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휴먼 시대에 우리가 당면할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이 책은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 SF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전쟁이나 액션 위주로 진행되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독자라면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책은 흥미 위주로 읽는 킬링타임용 소설이라기보다는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고 다른 존재와의 공존을 생각하는 데 중점을 둔 조용한 소설이거든요. 시간 보내기용 소설보다 깊이 있는 책을 찾고 싶거나 사회적 이슈를 다룬 소설에 끌리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세계의 적에 대한 북마존 평점은 7.8점입니다.